형, 오늘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요즘 법인 명의로 차 렌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 근데 법인 명의로 차를 렌트를 했었을 때 사고가 나면 의외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오늘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났을 때의 어떤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해. 내가 직접 소송했던 건인데 이건 거의 법인 명의 렌트카 사고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송이었어. 보통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 임직원 운전자 한전 운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임원의 경우 직계 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관상 운전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약관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그래.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등기가 되지 않은 이사의 배우자였어. 그것도 사실혼 배우자. 딱 보니까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이미 사고가 나서 보험사는 뭐 우리 차량에도 피해 보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차량에 다 피해 보상을 지금 해준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 보험 약관에 해당 안 되니까 토해내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임해서 진행을 한 거지.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내볼게. 일단은 자동차 운전자로 임직원이 운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러면 직원만 될까 임원도 될까? 임직원에. 그러면 임원 직원 둘 다?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 이거 너무 그냥 몸풀기 문제로 생각을 해볼게. 두 번째,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을 말하잖아. 그치? 근데 그 임원에는 보통 법인을 보면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치? 이사님들 등기가 보통 돼 있지. 대표이사 누구, 뭐 사내이사 누구. 그 사람들이 임원인 거는 명확하잖아. 그치.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뭐 직함상 뭐 이사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그 직함만 쓰는 사실상 이사, 뭐 직함만 쓰는 게 아니지. 직함도 쓰고 이사로서 일도 해. 다만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도 이 지금 운전자로 해당될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로 해당될 수 있는 이 임원에 해당할까? 법상 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니까 직원으로 그냥 인정해줘서 직원 보험으로 되지 않을까? 임원 보험은 안 되더라도? 근데 그거는 안 돼. 안 돼? 왜냐면 직원이 되려면 직원으로서 형태가 있어야 돼. 직원으로서 형태는 즉 오너급, 오너 또는 오너급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 직원이 되면 또 이게 또 노동법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또 있어야 돼서 이 사람은 그 지위 확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 그러면 뭐야? 붕 뜬 것 같으네. 직원도 아니고 임원으로 등록도 안 돼 있고 법상 임원은 아니라서 직원으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직원도 안 되고 그러면 임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딱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 의뢰인 남편이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직함을 쓰고 다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의 조건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험 적용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보험사 논리였던 거야. 그래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게 이거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이사 명함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사로 활동했다는 거 입증하냐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단 이사인 것부터 입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 거,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그때 당시 대표이사의 어떤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출을 했지. 그래서 이사로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입증을 그렇게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 미등기 이사가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보험 계약했을 때도 의뢰인 남편이 본인이 이제 이사로서 이용할 차량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렌트카 회사와 계약을 했거든. 직원이랑 내가 이사 명함을 주고 내가 여기 이사다. 그러면서 이제 렌트카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렌트카 쪽에서도 그걸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사로서 계약했으니까 렌트카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미등기 이사지만 이거는 그 보험 약관에 포함되는 이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지. 자 이제 이사라는 고비를 넘었거든. 근데 문제가 또 있어. 뭔데? 이게 아까 임원의 경우는 직계 가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잖아.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또 뚫어야 돼. 산 넘어 산이네. 그렇지. 잘 생각해봐. 근데 지금 약관에서 분명히 직계 가족으로 돼 있어. 거기 배우자도 포함은 돼.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야 이거 법률상 배우자 아니니까 사실혼 배우자인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 일단 사실혼부터 입증해봐. 그거는 입증을 했어. 오케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쳐. 근데 이거 사실혼 배우자가 과연 여기 해당되는 게 맞아? 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못 해주겠다. 어떨 것 같아? 야 이것도 어렵네. 근데 아까 또 사실 이사가 아니었지만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진짜 이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서 얻었잖아. 왠지 지금도 사실혼 관계라는 거를 증명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일단은 너무 당연하지만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사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혼 배우자 이슈가 많아. 근데 사실혼 배우자 이슈가 많은데 거의 일관되게 지금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직계 가족에 포함시키는 그런 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과가 됐어. 와.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하나의 암초가 발생해. 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사로 활동하는 남편분이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거야.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에선 중혼적 사실혼이라 그래. 그거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를 또 맺는 걸 중혼적 사실혼이라 그래서 보통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 게 이혼할 때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고 산재에서 산업재해에서 유족보상금 나올 때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권이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거든. 보험사에서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중혼적 사실혼이니까 이거 사실혼 배우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하겠지. 이제 굉장한 암초야. 곤란했어.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치. 상황이. 근데 이분들은 좀 상황이 특수했어.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 산 지가 15년, 20년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사실혼 관계 유지한 게 10년이 넘었고 지금 법률혼 배우자 처인분도 이미 다른 분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한 거야. 근데 단지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법률혼 유지하자라고 된 거고, 그러면서 그 법률혼 배우자분도 그런 거에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써주셨어. 그리고 이 배우자분 있지? 배우자분 친척분들도 다 써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분 그 친척 행사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들도 다 넣고 막 사실 확인서 쓰고 막 이랬어. 결론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 법리가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이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뭐 둘이서 원래 법률혼이 있는데 남자 혼자 나와서 이분의 동의 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분과 살고 있어. 그냥 사실혼 관계를 맺은 거랑 또 다른 얘기잖아. 아마도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법원에서는 지금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을 해줘서 법적, 즉 보험 혜택을 받게끔 해준 거지. 와, 진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잘 얘기하면 유도리가 있구나. 그게 법의 해석의 영역에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사건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 중간에 막 좀 망했다 싶은 게 좀 많았거든. 근데 끝까지 한번 열심히 했어. 왜냐면 이게 다툴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건이거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가 교훈이야. 사실은 특히 아까 말했던 이사 부분 있잖아. 미등기 이사. 이 부분은 1심에선 논점이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2심에서 논점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퉜어. 이 이사의 범위를 따지는 게 뭐 상법상, 그리고 관련된 뭐 부가가치세법상 이 범위가 막 다르거든. 그래서 서로 유리한 거 막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싸우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판례가 없었어. 유사한 건 있지만 동일한 판례가 없으니까 사실 이 재판부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고, 나 역시도 우리가 유리하게 주장은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확신은 없었거든. 근데 끝까지 해서 끝까지 불안했지만 결국은 승소를 했고, 고객이 그 받은 보험금 그리고 다른 차량한테 물어준 보험금도 있잖아. 그런 거 토해내지 않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됐지. 진짜 너무 다행이네. 그러니까.